미국에서 경제 상황의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줄다리기 끝에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 0.3% 상승한 2,497선까지 코스닥도 1.4%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이날장에서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흐름을 이어갔던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을 놓고 봤을 때도 점진적인 관세 인상 가능성에 일단 어제장에서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도 했는데 일단 코스피의 1월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만약 1월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된다면 한 해 동안의 수익률도 플러스로 바뀔 가능성이 80%나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 한 달을 잘 마무리하는 게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또 엔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기관과 외인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 안에도 하이브나 JYP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던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52주 신고가 종목들 조선 관련주에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몇 주 연속으로 계속된 연속적인 시세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장을 한판으로 또 테마와 이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소화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2차 전지는 테슬라 덕분에 그리고 조선은 트럼프 덕분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러한 종목들보다도 가장 큰 시세를 보였던 것은 바로 광고 쪽이 되겠죠. 모비데이즈가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 와이즈버드도 갔다가 좀 풀린 채 21%대 상승을 보였는데 중국 당국이 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할 수 있다라는 검토 방안이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수혜가 그대로 이날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19일부터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틱톡 금지법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 전에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가 굉장히 관련주들에게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제 같이 시간의 이슈로 점검을 해봤던 부분이죠. 미국 정부에서 중국을 향한 조선과 해운 쪽에 이 불공정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먼저 짚어본 바 있었는데 이날장에서 하나그룹주들뿐만 아니라 현대힘스도 9%대 상승을 보이면서 조선 관련주들은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거 속출이 됐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호평을 내놓았던 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가 됐었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테슬라의 판매량이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전환되긴 했지만 더 소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오히려 대표적인 자동차 중 하나인 아우디의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소식이 이날장에서는 또 강하게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Y 주니퍼가 중국에서 사전 예약이 굉장히 강하게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짐과 동시에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그 외 이슈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슈에 좀 추가적인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슈들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독감이나 여러 가지 감염병들, 전염병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금 이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라는 보도들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오상헬스케어가 20%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로봇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현대건설에서 자율주행 로봇 배송을 상용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해줬고 또 중국 업체이긴 합니다만 유비텍이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중국 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큐렉소가 20%, KH바텍이 15%대 상승 흐름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체포영장 2차가 진행된다. 오늘 새벽, 15일 새벽이 유력하다라는 이슈와 함께 이날장에서 해당 내용들을 보도하는 방송국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오늘 새벽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치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속보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시간의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죠. HLB 그룹주들이 이날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간암 신약과 관련해서 드디어 실사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CMC 실사라는 것은 생산시설에 직접 방문해서 시설과 공정들을 확인하는 절차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5월에 FDA 신약 승인 과정에서 보안 요구 서한이 필요하다라는 조치가 나오면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하한가를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9월 돼서는 재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으로 또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 뒤로 강한 이 시세가 지속되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해당 소식으로 간밤에 다시 한번 상한가 안착했다라는 부분이 이 아래 나와 있는 HLB 그룹주들에게는 어떠한 힘이 되어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실사 이후에도 여전히 세 가지 사항의 개선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방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신약 허가는 3월 20일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 2달 정도 기간이 남아있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슈이니만큼 최종적으로 해당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지 혹은 세론으로 작용될지는 일단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시죠. 이외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강했던 또 다른 테마는 엔터주도 사실 있습니다. 최근 엔터주의 강세 요인 크게는 3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대형사들이 초대형 신인을 데뷔한다라는 소식들 그리고 주요 아티스트들의 복귀와 함께 월드 투어 또한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건 바로 우리나라 엔터주들은 트럼프 프리존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니만큼 엔터주 안에서의 실적과 기대감만 살아있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 섹터로 불리고 있는데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털 자체로만 놓고 보더라도 엔터주들이 개선 시작점에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상승의 여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엔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누가 더 많이 오를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4대 기획사의 최근 흐름들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 SM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는 이번에 신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SM은 2월 24일에 걸그룹 하츠2하츠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JYP 쪽에서는 보이그룹 데뷔가 있습니다. 바로 20일에 예정이 돼 있는 만큼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으로 작용이 됐었고 그 외에는 이제 YG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에 대한 그리고 이 기존 주요 아티스트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미래셋증권에서도 BTS나 블랙핑크가 어떻게 활동하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과거적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엔터주들의 주가 방향성이 결정돼 왔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YG와 하이브 안에서 BTS와 블랙핑크가 각각 이 월드 투어 예정이 돼 있는 만큼 엔터주들 하반기로 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살지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코멘트까지 같이 고민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외 글로벌 일정들까지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PPI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어떤 완화의 시그널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고요. 해당 부분을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지켜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CPI 그리고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1월장을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금통위 그리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안정성이 찾아올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증시 수요일장 개장에 앞서서 뉴욕 증시 다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3대 주요 지수 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빅테크 중심으로 기술주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게 빅테크 M7 종목들 일제히 다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0.48% 내렸고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10% 이상씩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오늘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이슈들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밤사이에 나왔던 경제 지표는 시장에 우호적이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됐는데요. 헤드라인 수치, 근원 수치, 전달 대비로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에 어느 정도의 안도감이 시장에 형성되는 분위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뉴욕 증시가 강하게 반응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CPI로 이제 시선이 쏠려가고 있는데요. PPI가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일부 세부 항목들을 보면 가격이 오른 종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이 PCE,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안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PI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만약에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주식시장에 분명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하회한 PPI 덕에 국채금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일단 2년물은 전일 대비로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4.373%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10년물 보시면 소폭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 내려오는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살펴봐야겠죠. 달러 인덱스도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110선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 달러 인덱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관세 부과를 하게 될 텐데 그 부과가 급격한 부과가 아니라 점진적인 관세 부과일 것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 좀 차분해지는 모습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화요일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체로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요. 빅테크 중심으로는 하방 압력을 갖는 모습들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보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유틸리티 섹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등 원자력 관련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유틸리티가 상승폭이 컸고요. 가장 하방 압력이 컸던 섹터는 헬스케어 섹터가 되겠는데요. 대형주인 일라이릴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섹터 전반의 그런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내린 빅테크 그러면 이슈 확인해 볼까요? 일단 애플부터 보시죠. 엔비디아부터 보시죠. 밤사이에 1.1%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AI 칩 수출 규제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HSBC는 목표가를 $200에서 $18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해지면서 엔비디아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알파벳도 소폭 내림세를 보였는데 영국에서 구글의 검색과 광고 시장 장악력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빅테크를 향한 칼날이 계속해서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타가 유독 큰 하락률 2.31%를 기록했는데 저커버그 CEO가 힘든 2025년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인력 5%를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테슬라 사실 장중에는 오름세였는데 하락 반전하면서 1.72%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대 $800 전망의 훈풍 이어가다가 고꾸라진 것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은 침체돼 있다 보니까 함께 차익 실현 움직임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입니다. 일단 4분기 어닝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움직인 종목들입니다. 일라이릴리가 6.6%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CEO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수요가 우리가 많이 높게 기대했던 것보다 약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고요. 이와 함께 지난해의 매출 전망치를 $450억 하향 조정한 바 있죠. 이러한 경고등이 켜졌다
있다라는 소식에 크게 하락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비만 치료제 대표 주자가 하락하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나 바이킹 테라퓨틱스 다른 비만 치료제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5일부터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대형 금융주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알리게 되죠.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도 그런데 주가 일제히 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긴장하지 않는 모습들, 호실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상승률 1.52%로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던 3대 주요 지수 뉴욕 증시였죠. 그렇다 보니 투자 관련 수익 부문이 크게 늘었을 것 같다라는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실까요? 다음 특징주는 호실적에다가 LA 산불로 인한 재건 수요까지 겹치면서 상승세를 탄 주택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주택 관련주를 모아놓은 ETF, ITB인데요. 밤사이에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죠. 그리고 KB홈은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4.82% 크게 올랐고요. 다른 주택 관련주도 일제히 다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시죠.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기하는 모드, 오늘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110선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어제도 조금은 내림세를 보였었는데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될지 이 부분 지켜보면서 외국인 수급까지도 연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의 회복 시그널 아직 미국 증시에서 나오지 않았죠. 국내 반도체 어제 밤사이 엔비디아가 크게 내렸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같이 내리진 않을까 우려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내리거나 오르거나 큰 등락률의 움직임 없이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도 눈치 볼지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일단 뉴욕 증시에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변동성 나타날지 주목해 보시죠. 그리고 LA 산불 관련주가 국내 증시에서도 강세입니다. 전력 관련주 그리고 기타 많은 공기청정기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도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가 올랐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LA 산불 관련주로 주목받았던 그런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오늘도 나타날 수는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히트맵에서 살펴봤듯이 원자력 관련주가 유독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국내로도 이런 훈풍들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고요. 양자 컴퓨터 관련주 특별한 호재성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강했다라는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국내 증시도 그러한 훈풍을 이어받을지 과연 반등이 나올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수요일장 준비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